자, 오늘 그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자, 이게 그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 대통령 연임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와가지고 뭐 발언을 했는데, 뭐 보니까 뭐 채팅창에 보니까 뭐 지금 이 시점에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좀 소란스럽게 만드느냐 하면서 이제 조정식 의장을 조금 좀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조정식 의장 본인도 이게 뭐 그 일반론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내가 뭐 큰 의미를 둔 건 아니다. 그러고 뭐 또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저는 이거 약간 이상하더라고. 첫째,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게 당대표 선거에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저는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닌가? 이게 뭐 만약에 총선이나 지방선거,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은 약간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장이 뭐 대통령이 국민들이 선택하면 뭐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어떤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예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이상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만약에 대통령님 연임이 쟁점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을 하자, 이게 쟁점이 되면은 정청래가 유리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전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당대표 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야. 물론 뭐 저는 뭐 조정식 의장이 의도적으로 지금 연임 이슈를 꺼낸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뿐인데, 그거를 이제 보수 언론에서 판을 키우는 건 있지.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연임 문제가 논란이 벌어지는 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나쁜가요? 나쁜가? 그럼 불리한 이슈면은 이거는 계속 못 꺼내겠네. 그리고 대통령 연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선거가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왜 선거 때 이 얘기가 나오면은 어쨌건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수리님, 우린 지금 진도학 개론을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잖아. 이제 지방선거 끝났고 앞으로 2년 가까이 선거가 없는 시점인데, 개헌 문제를 쟁점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토론을 하려면 지금 시기에 뭐가 가장 적절한 시기 아닌가? 선거 앞두고는 힘들잖아. 이런 말조차를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복만삼님, 정작 제대로 된 진도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나가셨네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오늘 제가 대충 뭐 SNS나 이런 분위기, 커뮤니티나 분위기를 보니까 뭐 조정식 의장이 뭐 큰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일단 당대표 선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대통령이 안 계신 이런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어떤 뭐 작용을 하게 될런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이 문제를 한번 논의 테이블 위에는 한번 올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개헌을 해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근데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면 무슨 개헌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시점에 그죠? 뭐 조정식 의장이 의도한 건 아닐지라도 이제는 슬슬 시동을 걸 때는 됐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됐건 아니면 4년 연임제 개헌이 됐건 간에 어떤 형태의 개헌이 이건 간에 개헌 논의를 시동을 걸어서 총선 전에 개헌의 윤곽과 가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는 총선에서는 이번 이제 지방선거의 프레임은 이거였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걸 정청래가 안 했지. 그래서 선거를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에 총선에는 자, 저는 이 개헌 프레임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봐요. 왜? 200석을 가져오는 게 목표인 거야, 우리한테. 뭐 150석 과반만 넘으면 된다. 뭐 이기면 된다. 그러면은 뭐 개헌 프레임을 굳이 끌어낼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진짜 민주 황금기를 우리가 열어내려면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와야 되는데 200석을 가져오려면은 개헌이라는 목적 외에는 민주당에 200석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200석을 가져오는 게 국민들,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자, 개헌 외에는 민주당이 굳이 200석이나 가져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개헌 프레임으로 총선을 저는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개헌 세력, 우리가 개헌 세력으로 가서 200석을 놓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조정식 의장이 뭐 개헌 문제를 언급한 것이 이건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뭐 부적절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관련된 뉴스 영상 보시고 개헌 문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띄우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담는 개헌에 대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언론 질문에 시기상조라며 답하다 덧붙인 말인데 야당이 즉각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논란이 본격화하는 걸 수습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헌 자문이나 개헌 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냐고도 했습니다. 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개헌 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문제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게 바로 내란이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 수면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공소 취소의 플랜 B로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역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국회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릅니다. 자, 어느 나라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건 그 국가의 정치 체제, 국가 형태, 국가의 뭐 이념, 하여튼 그 국가에 관한 모든 것은 국민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국민주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원하면 입헌군주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각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원 집정부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입장은 이런 재민주권 원리에 기초한 상식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언급이에요. 국민이 선택하면, 예컨대 국민이 연임을 원해. 그러면은 개헌을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아까 헌법 128조 2항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28조 2항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삭제를 하면 돼요.
그게 있으니까 현직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 그 조항조차도 국민들이 원해서 야 이거 삭제하자. 현직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하자라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져서 국민의 절반이 동의를 하면 그 조항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삭제가 된다라면은 만약에 연임 개헌을 하게 될 때 삭제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독재고 그게 왜 내란이야? 아니 국민의 동의를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진짜 기초 상식도 없는 놈들이다. 국민들이 야 무슨 대통령 연임이야? 입헌 군주제로 바꿔. 그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이재명을 초대 황제로 우리가 임명을 하자. 이렇게 헌법을 바꾸자.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대한제국이다. 황제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가능한 거야.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5년 하고 대통령 바꾸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의 본질은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약간 그런 표현을 썼는데 국민이 원하면 모든 게 가능한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국민의 다수가 원하면 모든 게 가능한 게 민주주의다. 아니 그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연임 문제와 관련된 개헌 논의를 못합니까? 그걸 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입틀막이야? 논의조차도 안 돼? 물론 국회의장이란 위치에 있어서 국회의장이라는 지위가 있어서 그런 이제 발언들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연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은 연임제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고 있는 거잖아 지금 수십 년째. 짹짹이님 까왕할코 저 광복적 특사 1번이요 풀어주세요. 찡끝. 다 풀어드립니다. 1번 2번 뭐 따로 없어요. 저는 하기로 하면 풀어주기로 하면 또 싹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니 국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막고 있는 거잖아. 국민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막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돌려보세요. 5년 단임제 찬성이 맞나? 4년 중임제 연임제 찬성이 맞나? 아니면 내각제 찬성이 맞나? 연임제가 50%가 넘어가요 지금. 그런데 300명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300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100명이 맡고 있는 거야. 100 몇 명입니까 지금? 100명이 맡고 있는 거잖아요. 푸르니르님 개헌에 국힘 다 불러오려면 1. 대통령 연임제 하자. 2. 내각제 하자. 이러면 200석 넘어가려나요? 아니 100명이 압도적인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게 이게 독재지. 이게 독재인 거예요. 의회 독재인 거야 이거는. 그것도 소수당 독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소수당 독재. 요즘에 민주당이 1인 1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당원주권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1인 1표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현대 정치에서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근데 AI 혁명이 진전이 되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저는 민주당이 1인 1표제로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국민투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국가적 정책 결정. 예컨대
얼마 전에 그죠? 영국이 EU에서 이제 탈퇴를 하는 이제 블랙시트 국민투표가 시행이 됐잖아. 이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영국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영국을 이제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결과가 되긴 했지만은 아니 어쨌건 뭐 망하더라도 그건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니까 같이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지.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비트님, 김민석 당대표 되고 총선 200석, 개헌 후 국민 절반 동의하면 연임 가능, 5+4+4+13이면 대한민국 G3, 이것도 이제 가능하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방법이 이런 거지. 이제 번갈아 하는 거죠. 김민석, 이재명이 이제 번갈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200석을 통과를 해서 만약에 현직 대통령도 연임하는 게 적용이 안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개헌을 한 이후에 김민석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 번 걸렀으니까 현직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를 하는 거지. 그래서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이제 연임 중임제인가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하고, 뭐 이런 것도 안 되라는 법이 없지. 그래서 정치 체제는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정치인들이 따라야 되는 거지. 정치인들의 뜻에 국민들이 따라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정식 의원의 국회의장의 말이 맞아요. 저건 당연한 얘기야. 제가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 연임을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거부감을 갖지?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는 더 이걸 논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쟁점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시끄럽게 해서 야, 이 국민들이 진짜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생기도록 다음 총선 전까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개헌을 하려면 이제 뭐 국민의힘이 동의할 리 없고 뭐 조국혁신당도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진보 정당들, 나머지 진보 정당들은 모르겠어요. 이 두 정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넘지 못하는 한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어렵습니다. 그럼 다음 총선에서 우리 목표는 뭐가 돼야 되느냐? 200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0석이. 근데 200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0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개헌의 필요성을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200석이 되는 거예요. 왜? 200석이 민주당에 필요한 이유는 개헌 외에는 없잖아. 탄핵하고 개헌 외에는 민주당에 200석이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200석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헌을 해야 되니까 200석 주세요. 그 니네 개헌 왜 할 건데?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200석을 줄 거 아니야.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아니, 그러지 않고 200석이 왜 필요해? 개헌을 안 할 건데 200석이 합니까? 그럼 대통령 탄핵하려고 200석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200석을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한테 요청을 하려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려면 200석 필요합니다. 200석 만들어 주세요. 이래야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할 거 아니야. 겨우 과반 넘기자고. 과반 넘기면 다음에 총선 승리인가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 개헌 문제, 대통령 연임 문제, 이걸 쟁점 붙여야 돼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돼, 이거를. 뭘 눈치를 봐. 당대표 선거 뭐 어쨌다고. 계속 불을 붙여야지. 앞으로 2년 동안 총선 전까지 이 연임 개헌에 불을 붙여가지고 총선 때 우리 국민들을 총결집을 시켜야 됩니다.